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큰 시련을 2번 겪고 이제는 홀로 서기를 잘해보려 매일 화이팅하며 지내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여기 사연 튜브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열심히 들으면서도 한 번씩 사기당한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면 바보같이 왜 저걸 몰랐을까, 나 같으면 한 번에 알아차릴 것 같은데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보가 바로 저였고 정말로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도 속아지고요. 저는 얼마 전 정말 기가 막히게 여자에게 속아 뼈아픈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오만하게 생각하며 사연을 들었던 분들에게 사주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 사연을 통해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아니, 안 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저는 결혼이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지금보다 어릴 때 결혼을 하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을 연애를 했고 둘 다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된 상황에서 결혼을 하려고 미뤄왔다가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그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식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그건 바로 결혼식을 2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저의 사랑하는 연인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거든요. 그때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했다. 약속했던 연인의 장례식장에서 3일을 내내 머무르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그 연인의 부모님도 절 걱정할 만큼 넋이 나간 채로 지냈고 그 이후로도 한 2년은 계속해서 힘들어했어요. 왠지 그 연인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죄스럽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을 혼자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연인은 가슴에 묻어두고 잘 털어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맞는 또 다른 인연을 만나는 건 쉬워 많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전 드디어 제 마음에 들어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자꾸만 연애도 안 하고 장가도 늦어지다 보니 그게 보기 싫었던 건지 저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때 당신. 우리 부모님도 저를 걱정할 정도였기에 저는 소개를 받기로 했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소개팅에서 만난 그 여자는 당차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에서부터 자신감이 깃들어져 있는 게 자존감이 참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의 당당함이 좋았습니다. 근데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내는 공장에서 자재를 담당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부모님의 외동타인 탓에 오랜 시간을 혼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6살이 어린 사람이었는데 혼자 산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똑부러지고 야무진 게 남달랐어요. 그 와중에 애교도 많고 여린 구석도 있어 꼭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외로움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연애를 할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 일찌감치 소개시켜드리고 한 번씩 반찬도 해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넉살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하고도 정말 잘 지내더라.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 아버지도 없이 홀로 외동으로 지내다 보니까 친딸처럼 잘해주셨습니다. 거기다 제 여동생이나 남동생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더 안심이 되었던 건 우리 제 아내는 연애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랑 맛있는 걸 저보다도 더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가끔씩 제가 만나고 싶어서 이야기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죠. 오빠, 나 그날은 이미 벌써 약속 다 잡아놨어. 나 바쁜 사람이다. 나랑 밥 먹고 싶으면 약속을 빨리빨리 잡아야 돼. 뭐야, 누구랑 약속인데? 남자친구 너무 소홀히 대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나,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경기도에 맛집 가기로 했거든. 거기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사람들 엄청 줄 서서 먹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어머니랑 나랑 같이 다녀오기로 했지. 뭐야, 나도 같이 가. 아이 참, 애도 아니고. 알았어, 알았어. 같이 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없을 때도 제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의 집에서 혼자서 잠도 자고 그랬었죠. 그만큼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희 부모님의 손길을 많이 좋아했던 여자였어요. 특히나
한 번은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원래 같았으면 두 분 다 주무셔야 할 시간인데 집에 불이 켜져 있어서 봤더니 전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건 바로 노인이 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축구팀 유니폼을 입고 그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축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누구랑 같이 하나요? 당연히 제 아내와 같이 봤죠. 테이블 위에는 치킨이랑 맥주까지 올려져 있고 두 분은 피곤한 누님에도 불구하고 재밌다면서 제 아내와 함께 축구를 보고 있었어요. 물론 정말 피곤하셨을 테지만 피곤한데도 자기 예비 며느리와 그렇게 놀면서 재미있다고 깔깔거리는 걸 보면서 여동생이 시집가고 나서 칙칙한 아들놈이랑 같이 사는 부모님이 많이 적잖아 보였는데 이렇게 다시 생기를 찾게 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제 아내에게 고맙다고까지 했죠. 주말에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도 가고 서로를 때도 밀어주면서 결혼 전부터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더 애게 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있겠죠? 있었습니다. 한창 연애를 하던 시절, 저희 부모님 집에서 넷이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엉엉 울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부모님 사랑 받아본 적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나 봐요. 저도 몰랐었는데 저 되게 많이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두 분 덕분에 정말 하루하루가 기뻐요.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 저희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맺히고 저희 아버지 안쓰러운지 제 아내 손을 잡고는 한참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우리도 내가 이렇게 우리랑 같이 서슴없이 지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우리가 앞으로도 내 부모 해줄 테니까 언제든 와서 기대. 이렇게 와서 울어도 좋고 또 우리랑 계속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좋은 시간 가지는 것도 좋고 우린 너만 좋다면 다 좋다. 앞으로 내가 뭘 하든 우린 내 편이 되어 줄 테니까 언제든 우리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기대. 그래, 나도 내가 내 딸 같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니, 애초에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으니까. 너도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좋다. 난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아이고, 이 가정 없는 건 얼마나 혼자서 외로웠을까? 얼마나 이 세상 혼자 사는 게 힘들었을까? 앞으로는 우리랑 같이 하자. 모든 역경도 다 같이 이겨나가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서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 엄마 품도 이렇게 따뜻했는데 우리 아빠 손도 이렇게 단단했다 생각이 들니까 더 그리운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엄마 아빠 얘기만 해서 근데 두 분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더 자꾸만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아내는 더 서럽게 울었고 그 자리에 있던 우리들은 밤새 아내를 위로해주며 아내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그 뒤부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끈끈한 게 생기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렇게 서스름 없이 서로가 친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도 잘 지내다가 이제는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이쯤이면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타이밍 좋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를 연애를 하다가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하라고 하시고 저희 둘 다 결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8개월 정도를 결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집은 제가 다 했습니다. 아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집은 제가 하고 대신에 가전은 아내가 있어요. 물론 굵직한 가전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고 그나마 좀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자잘한 건 아내가 해왔죠. 근데 결혼 전에 제가 꼭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과거를 아내에게 털어놓는 일이었죠.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에게 저의 사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지난 일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그저 결혼을 하려던 여자의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저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이해해주지 못해 화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감사할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말했죠. 있잖아, 호정아.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꼭 하나 해야 할 말이 있어. 당신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야. 조금은 놀랄 수도 있는데 뭔가 끊기고 불행한 일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러나 잠시만요. 저희는 여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지원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결혼을 못하게 됐어?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늘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나랑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거든요. 쉽게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어. 그렇게 방황하면서 혼자서 지내다가 어렵게 당신을 만난 거야? 10년 만에 그날 이후로 난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나 혼자 살고 있는 게 그 사람한테 미안했던 근데 이젠 괜찮아. 이젠 다 잊었고, 다 잊었을 때 당신을 만나서 나는 또 행복해졌어. 그래서 당신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나한테 너무 소중한 당신한테 내 이 큰 과거를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한 거야? 이런 나라도 받아줄 수 있어? 저는 어렵게 이야기를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도 저를 받아줄 수 있냐는 질문을 끝으로 했죠. 그 질문을 끝으로 저는 아내에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한참 동안이나 등을 두들겨 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빠, 왜 그런 소리를 해? 나 서운하게 당연히 나 오빠 받아주지. 그게 뭐 대수라고 어렵게 이야기 꺼내줘서 고마워 오빠. 그리고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린 앞으로 서로한테 오래오래 있어 주자. 항상 있어 주자. 나 오빠한테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있어 줄게. 호정아, 고마워.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사랑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었죠. 우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결혼 전부터 더 가까워지고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살짝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죠. 왜냐하면 아내가 저한테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꺼내왔거든요. 오빠,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는 바로 하지 말고 좀 뒤로 늦추는 건 어떨까? 혼인신고를 늦춰서 하자고? 그건 왜 아니야? 사실 말이야, 우리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둘 다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빠랑 헤어질 건 아니고 서로 맞춰가면서 살 건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신중하고 조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그래도 혼인신고를 좀 늦추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우리보다 더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 중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린 나이도 있고, 당연히 결혼이라는 건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 그때마다 서로 맞춰야 하는 부분인 건데, 굳이 혼인신고를 뒤로 미룰 필요가 있을까?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오빠가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사실은 내 친구가 말이야. 결혼을 했다가 혼인신고까지 다 했었는데 글쎄 그 남편이 일주일 뒤에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교통사고 말이야. 우리 둘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잖아. 오빠는 이미 그런 아픔이 한 번 있었고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면 우린 그 뒤로 바로 혼자가 되어 버리는 건데. 그럼 서로가 서로 사망신고도 해야 하고 처리해야 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너무 힘든데 또다시 혼자가 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도 오빠한테 그런 슬픈 상황을 안겨주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혼인신고는 좀 천천히 하자. 한 1년 정도만 있다가 해도 충분해. 그 이상은 나도 더 미루진 않을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요.
해줘, 오빠.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게 사실 말이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상황을 생각해보니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좀 미루기로 했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되어 철저하게 계산된 거란 걸 알고는 저는 분노에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저의 아픔을 완전히 교활하게 이용한 거였거든요. 그 뒤로도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아내에게 몇 가지 좀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라 보단 서운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내는 연애를 할 때 자기를 다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숨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집이었어요. 이 사람은 저희 집에는 자주 들락날락 거렸지만 정작 본인의 집에는 근처에도 못 가게 했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창피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항상 밤이 늦을 때면 제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극구 사양을 하면서 그랬죠. 아, 오빠 진짜 괜찮다니까 나 우리 동네 오빠 오는 거 싫어. 창피해. 나 진짜 가난해. 그래서 집도 허름하고 동네도 외진 곳이란 말이야. 그런 곳 오빠 보여주고 싶지 않아? 오빠가 날 진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내 부탁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나 혼자 가게 해줘. 그래도 너무 걱정돼서 그래? 외지하면서 외지면 더 내가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나도 안심을 하지. 아이 참, 가는 동안에. 그래서 오빠랑 통화하자. 아, 난 그거면 충분해.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세요. 나 차에 타자마자 전화할게. 아휴, 이 고집을 누가 꺾어. 알았어. 그럼 가면서 꼭 통화이다. 아이 참, 알았대. 두 잘 가, 오빠. 늘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집에 데려다 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도로 예민하게 집에 대회만큼은 철저하게 숨겼지.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도 제 핸드폰을 잘 보진 않았었지만 자신의 핸드폰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가리곤 했어요. 저는 한 번 제가 아내랑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웬일로 화장실을 가면서 핸드폰을 놓고 갔더라고요. 원래라면 꼭 챙겨가는 사람인데 그날은 하얀 옷에 빨간 국물이 팍 튀겨서 얼른 가서 씻겨낸다고 급히 가느라 놓고 간 듯 했었죠. 근데 아내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식당에서 알람이 너무 시끄럽게 울리니까 그걸 끄기 위해 잠깐 아예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아내가 본 거였죠. 그리고 그 뒤로 너무나 당황스럽게 행동을 하던 거 있죠. 저는 알람만 울리지 않게 화면을 끄고는 바로 제자리에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제가 자기 없는 사이에 핸드폰을 몰래 봤다고 생각했는지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무슨 짓이야? 남의 핸드폰을 왜 봐? 왜 주인도 없는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훔쳐보냐고? 뭐 봤어? 도대체 뭐 본 거냐고? 나 아무것도 안 봤어. 핸드폰에 갑자기 알람이 울리길래 다른 손님들한테 시끄러울까 봐 거야? 거짓말하지 마. 지금 내 핸드폰 화면 보고 있었잖아.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아무리 연인 사이여도 사생활까지 막 침범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 내가 언제 오빠 핸드폰 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오빠는 왜 보는 건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안 봤다고 진짜로 안 봤어? 그리고 자기 거 핸드폰도 다 잠겨져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봐? 진짜로 알람만 끈 거야? 정 못 믿겠으면 지금 알람 확인해 보면 되겠네. 지금 시간에 켜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제 말에 아내는 저를 확 째려보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확인할 것도 없이 제가 말한 대로 딱 핸드폰이 울렸던 시간에 알람이 맞춰져 있었죠. 역시나
그걸 보자마자 아내는 당황해하면서 그제서야 저한테 미안해 하더군요. 어머, 이게 왜 지금 맞춰져 있어? 미안해 오빠. 미안해. 내가 내일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해서 오늘 다시 맞춰놨던 게 잘못 맞춰놨었다 봐. 어떡해. 세상에나, 미안해 오빠. 내가 오해했어. 역시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오바했네. 미안해. 진짜, 아니야. 됐어. 근데 연인 사이끼리 당연히 사생활 지켜줘야 하지만 핸드폰 한 번 본 걸로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야? 그리고 서로 핸드폰 하나 못 보여주면 그게 무슨 신뢰가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있겠어? 난 그게 서운한 거야. 지금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오빠 아내는 당황해하며 저에게 말을 했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뒤였기 때문에 그날은 마음이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저한테 화를 냈던 게 미안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마음대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원래는 절대로 제가 그 핸드폰에 손을 못 대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도 걸어놓지 않고 그냥 프리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살짝 의심을 했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의심을 거둘 수가 있었죠. 그렇게 작은 여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미안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나 꺼내 오더라고요. 오빠, 저 미안한데 나 지금 있는 집 이제 뺄 때가 돼서 재계약하긴 좋은데 그렇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먼저 우리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안 될까? 우리 신혼집. 근데 거기 지금 아직 가전들이 가구들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괜찮겠어? 그럼 당연하지. 어차피 거기 우리 언제든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난 가구 없는 건 괜찮고 그냥 잘 공간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나 거기에서 지내게 해주면 안 돼. 아내 부탁에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그건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이었으니 상관은 없었습니다. 근데 가구도 없이 혼자서 거기 지내는 게 좀 걱정이 될 뿐이었죠. 아내는 그 전에 집에서 쓰던 물건들은 다 오래된 것들이라 아예 싹 버리고 올 거라고 했었기에 더 집에 아무것도 없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가구나 가전들은 일찍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결혼을 위해 남은 시간을 앞당겨서 정말 좋았어요. 다행히도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조금 불편하긴 해도 잘 지낼 수 있는 수준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결혼이 더 앞당겨진 것 같아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왜 그렇게 된 건지 나중에 이유를 알고 나서는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만 했죠. 결혼식은 점점 가까워왔고 아내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처가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지만 대신에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저희 쪽에도 하객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나름 성대하게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제 주변인들은 저한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 많은 축하를 해주었죠. 특히나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결혼식 내내 기뻐하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얘들아, 너희 오늘 너무나 멋있고 예쁘다. 세상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너희들이 결혼해서 이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이런 날을 다 보내 영영 못 볼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둘이 결혼하는 걸 다 보는구나. 정말 기쁘다. 정말 행복해. 호정아, 우리 아들 한 번 아픔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너만큼은 우리 아들 떠나지 말고 오래오래 기랑 정말 오래오래 살아다오. 그리고 장기는 호정이 외롭지 않게 자라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껴줘야 해. 아내는 남편 사랑을 먹고 사는 거거든. 알았지?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둘 다 잘 살 거예요. 호정이, 제가 행복하게 해줄 거고, 정희도 오랫동안 제 곁에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100년해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제가 과외 가서 두 분 선물 잔뜩 사올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아셨죠? 저희 잘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감동스러운 결혼식의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었죠. 모두의 격려와 축하 속에 결혼식을 마친 후에 우리 둘은 곧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리라 다짐하며 행복한 신혼여행을 기대했지만 저의 순수했던 다짐과 기대는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죠. 출국 수속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막 움직이려고 할 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어머니였고 공항에 잘 도착했냐는 안부 인사인 줄 알고 들을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화가 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죠. 야, 장기야, 너 어디냐? 지금 어디야? 네 어머니, 저희 지금 공항이에요. 좀 전에 도착해서 이제 막 수속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잘 다녀올게. 어머니, 선물도 많이 사오고요. 아니야, 아니야. 창기계랑 비행기 타지 마. 그 나쁜 년이랑 비행기 절대로 타면 안 돼. 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왜 호정이 그렇게 부르세요? 야,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다. 예, 너 빨리게 없는 데서 전화 좀 받아봐. 어서, 우리 지금 다 속았어. 걔한테 지금 다 속은 거라고네. 아이, 어머니, 좀 알아듣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다급한 소리에 혹여나 아내가 들을까 싶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아내를 잠시 뒤로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야 했죠. 예, 장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김대식이란 사람? 알아내, 누구요? 김대식이란 사람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김대식이란 사람이 우리 쪽 초기금 안에 쪽지를 남겨놨더라. 거기에 장문의 쪽지가 써져 있는 채로 들어 있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말도 못해 세상에네. 아빠랑 나랑 내 동생들까지. 그거 보고 지금 다 깜짝 놀랐어. 호정이, 걔 완전 사기꾼이었다. 김대식. 그 사람이 써놓은 쪽지 보고 나 뒤로 넘어갈 뻔했다. 호정이, 걔 한국 사람이 아니야. 걔 북한 사람이야. 탈북민이라더라. 북에서 넘어온 여자라고네. 뭐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된 소리를 하세요? 탈북민이 어떻게 그렇게 티가 하나도 안 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아니, 그런 모습이나 말투 같은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아니야, 우리도 그래서 안 믿었다. 웬 미친놈이 이런 걸 써놨어? 했다고. 근데 지금 여기 쪽지 안에 걔가 북에서 지냈던 사진이 같이 들어 있어. 이거 거짓말 아닌 것 같아. 이거 완전 진짜인 것 같아. 그걸로 끝이 아니야. 걔, 북한에서 결혼도 하고 심지어 애도 있었단다. 한국엔 여기에 지내 엄마랑 둘이 왔었나 봐. 지금 너 신혼여행 갈 때가 아니야? 이거 먼저 해결해라. 이게 진짜든 가짜든 이거 먼저 해결해.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머니한테 전해 듣고는 숨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지체할 것도 없이 곧바로 아내에게 가서 물었죠. 당신 혹시 탈북민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탈북민이라는 나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당신 결혼도 했었다며 북한에 애도 있었다는데 뭐라고? 나한테 애가 있었다니?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해. 내가 결혼을 했었다니 누가 그래, 누가 그러냐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다 알았어. 당신 북한에서 있던 사진까지 다 봤다.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해. 당신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니 아내는 그제서야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반응을 보아하니 그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보낸 쪽지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말해봐. 내 말이 다 진짜라는 거네. 어디 아니라고 해보라고. 오 오빠,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다 설명해 줄게. 이 말이 다 진짜라는 거네? 뭐 설명할 게 있다는 거네? 지금 됐어. 지금까지 나 속여먹은 당신이 또 거짓말하지 말란 법 있어. 얘기 들을 것도 없어. 오빠, 오빠. 저는 이 여자가 저한테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그냥 혼자 두고 저 혼자 택시 타고 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김대식이라는 사람에게 곧바로 연락을 했어요. 택시에서 가는 동안에 어머니에게 그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남긴 쪽지를 사진으로 받았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내용을 쪽지로 다시 보면서 저는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연락처까지 남겨뒀길래 바로 전화를 했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남자는 단번에 제 전화를 받았고 저희는 그대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김대식이라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나 크게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왜냐고요? 정말 누가 봐도 탈북민의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에게는 들을 수 없었던 탈북민 특유의 말투를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당신, 이거 뭐야? 이거 다 진짜야? 당신이 말한 것들 전부 다 진짜냐고? 진짜예요. 내가 말한 것 중에서 거짓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자도 탈북민 맞고, 나도 탈북민 맞고, 그리고 그 여자는 탈북하기 전에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있었어요. 이 김대식이라는 남자는 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정말 놀라운 걸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자, 여기 이거요. 그 여자가 북한에서 있을 때 남편하고 그 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누가 봐도 부부와 그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우리가 탈북한 지 8년 정도 됐어요. 북에서 넘어와서 그 여자랑 나랑 최근에 2년 정도 같이 만났고, 만나는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놓고 간 짐에서 이 사진들이 나온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아무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당신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 여자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탈북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니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당합니다. 그 여자한테 당해요. 당신 무슨 말이야? 똑바로 얘기해요 라고 했어요. 그 김대식이라는 사람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그 대식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내뱉었습니다. 그 여자는 북한에서 있을 때부터 인성 쓰레기로 유명했어요. 결혼했지만 그 앤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면 그걸로 밥 먹이긴커녕 자기 입에 풀하게 바빴어요. 그리고 집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나만 사람들 모르겠지만 북한은 그렇게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를 악물고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굶는 게 힘들어서 탈북을 한 게 아니라 사치 부리고 싶어서 그래서 탈북을 한 거라고요. 그 여자 남편이 하도 그 여자가 돈을 다 써버리니까 혼자서 몰래 모아 놓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된 여자가 그 돈을 몽땅 다 훔쳐서 지친 엄마만 데리고서 탈북한 거예요. 브로커한 그 돈 다 가져다 주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물론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돈을 훔쳐서 브로커한 돈 주고 탈북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그 여자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그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그 여자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로만 들었던 북한의 이야기, 탈북민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 진짜 실체는 이제부터 그래요. 북한에서 결혼하고 애 있는 게 못했습니까? 이제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여자 이미 여기로 넘어와서 결혼을 2번이나 더 한 사람이에요. 이미 당신 말고도 남편이 2명이나 더 있었다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나서 2년, 3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지금 당신 만나도 결혼하려는 게 바로 그 여자예요. 뭐라고요? 이미 결혼을 2번이나 더 했다고. 그 결혼도 한 번 혼인신고하고 또 한은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 2번의 결혼 다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인간들 돈 뜯어 먹으려고 결혼한 거고 그 여자, 끔찍한 여자예요. 당신,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은 거라고. 그 여자 나 만나는 동안에 그쪽 만난 거고. 얼마 전엔 자기 결혼할 사람 생겼다면서 바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합디다. 내가 그동안에 그 여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 돈 다 퍼주고 내 집 퍼주고. 그 여자, 그런 여자인 거 알고도 그런 나도 미친 거 아는데 그래도 설마 난 배신하지 않겠지. 난 북한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인데 설마 나한테까지 그럴까? 그랬었다고? 근데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갑디다 아예 짐 싸들고 가버렸다고. 당신도 똑같을 거예요. 당신, 그 여자가 혼인신고를 늦게 하자고 소리 안 해요. 했어요. 혼인신고 1년 정도 살아보다가 하자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나만 넘어와서 여기 와서 한 첫 번째 결혼에 혼인신고했다가 이혼할 때 골치 좀 썩었거나 혼인신고도 안 했었지. 그 전 남편들, 그 여자 때문에 죄다 더미에 파묻혀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그 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헤어지는 게 좋을 거요. 그 김대식이란 사람이 말해준 모든 말들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실제로 아내는 저에게 혼인신고를 뒤늦게 하자고 한 이야기, 제가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다 아내 계략이 저의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걸려들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혼인신고를 늦었던 거였죠. 저는 너무나 충격의 배신감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거였어요. 그 여자는 8년 전에 자기 남편과 자기 핏줄인 딸을 버리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훔쳐 자기 엄마와 탈북을 했고 여기 와서는 북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다며 말투부터 쌓고서는 사기 결혼을 해 2명의 남자의 돈으로 살아온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 최근까지 김대식이라는 남자와 같이 연애를 하면서 살다가 저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남자를 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복수심에 절 찾아왔던 거고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게 제발 꿈이길 바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가 못 들은 거라고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전혀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김대식, 제 아내 지인으로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2번의 결혼식을 모두 참석했었던 그때 하객으로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이 여자는 악질 중에도 악질이었던 게 쓰고 대출까지 받아쓰고 하면서 완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고 그 이후에 피까지 다 빨아먹고 나니 그제서야 이혼을 했던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이런 여자랑 결혼까지 했다니. 그전에는 이상하다고 느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평양냉면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평양냉면을 좋아해? 이게 그렇게 맛있어?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 그냥 이걸 먹으면 부자가 된 것 같아. 특이해 하여튼 왜 평양냉면을 먹으면 부자가 된 기분 같을까? 그때 당신은 웃기다며 웃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그 김대식이라는 사람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북한에 있을 때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다고 했었는데 그때 평양에 있는 이 냉면을 먹어보지 못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종종 핸드폰으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했습니다. 유튜브에 탈북민들이 나오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다른 예능보다 더 재밌다면서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또 한참 울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그냥 TV 보는 취향인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다 퍼즐처럼 짜 맞춰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을 다 알고 집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집에 와 있더라고요.
우리 신혼집에 혼자 들어가 앉아있는 여자를 보자마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전부 다 내가 던졌습니다. 제가 던진 사진들을 보자마자 역시나 아내는 난리가 났죠. 오빠,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누가 줬어? 이게 뭐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연발했죠. 아니, 있잖아, 오빠. 이거 내가 다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어. 내가 다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었다고. 우리 결혼하고 나면 다 말하려고 했어. 뭐, 결혼하면 다 말해? 이걸 왜 결혼해서 말하는데 감히 날 속여?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속여.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그렇게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친딸처럼 아껴 주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뒷문을 것도 없어.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확인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내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돼. 빨리 나가. 미안해요, 미안해. 오빠, 내가 속여서 다 미안해. 근데 나 갈 데 없는 거 알잖아. 나 갈 데 없는 거다. 알잖아. 집도 다 정리했는데 이대로 가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왜 당신이랑 같이 살던 김대식이란 인간한테 가면 되잖아? 내가 처음부터 의심했어. 했어. 당신이 집 한 번 안 보여줄 때부터 의심했어야 됐다고. 집이 너무 초라해서, 집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절대로 안 보여줬던 게 식이랑 그 인간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었어. 당신은 끝까지 거짓말 내 일에 놓고 미안해 일에 놓고 용서해달라고 소리가 나와.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진짜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이 사람아. 여기 대한민국이 그렇게 당신 생각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야? 알아들어? 그리고 나한테 버림받은 거, 내가 버린 북한에 있는 자식이랑 남편은 이미 피눈물 나게 겪은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놀다가 버린 그 두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당신이 가차없이 버려버렸을 때 딱 그 심정이었을 거다. 다 내가 한 짓 그대로.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고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살아.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대로 길거리에 앉아야만 했어요. 저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들도 죄다 밖으로 빼버렸습니다. 제가 집을 했고 그 여자가 여기 들어오면서 자기가 겨우 모은 돈으로 가전제품들을 몇 개 샀기 때문에 죄다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마저도 아내는 울고불고 하면서 말렸지만 끝까지 박에다가 내놓았고 다음날 나가보니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용달을 불렀는지 하여튼 그걸 가지고 사라져 있었어요. 그 후 저는 그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해 버렸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그 여자는 절 포함해서 이미 그 앞선 두 남편들한테 사기죄로 고소를 받은 상태였어요. 당했었다고 그래서 수차례 벌금도 물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자는 남자들한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전 직장들을 다니면서도 직장 동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사기를 쳐서 빌린 다음에 그만두고 도망가 버리면서 고소당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게 다 걸려들어가 그 여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죠. 저는 이 모든 사실들을 부모님께 가서 말씀드렸고 역시나 저희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는 아내를 많이 믿고 예뻐하셨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커서 심까지 하실 뻔했죠.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서 저는 하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그대로 다 받도록 해버렸죠. 그 뒤로 아내나 그 김대식이란 인간의 행방은 모르고 지내는 채로 있습니다. 저는 또 결혼에 대해 큰 아픔을 겪고 지금은 결혼은 내 팔자에는 없는 일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있던 집도 다 팔아버리고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여자한테 한 번 당하고 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한동안 친구들과도 만나지 못한 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극복하고 저의 인생을 다시 힘있게 세워서 다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직 소중한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제가 저의 이 아픈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좋은 인연 만나 끝까지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 이미 인연이 있으시다면 그 인연과 더 끝까지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며 앞으로의 인연들도 부디 좋은 인연들만 만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부디 저의 앞으로의 인생에는 더는 배신 없고 더는 아픈 인연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